봅시다. 자, 1305번이요. A 과목 시험 점수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고 B 과목 시험 점수는 평균이 M 플러스 3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래요. 3학년 학생 중에서 A 과목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일 확률이 0.099, B 과목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일 확률이 0.15일 때 M 플러스 시그마 값은, 자, A 과목 점수를 X라고 하면 얘가 노말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거고, X가 80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려면 표준화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지. 이게 0.09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0.41이랑 연관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 과목 시험 점수를 Y라고 하면 얘는 평균이 3이 높은 거고 표준 편차는 그대로, 그리고 얘가 80점 이상일 확률을 구해봤더니 0.15가 나온 거예요. 됐죠? 그러면 80에서 요거 빼고 시그마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분자가 요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뭐 가운데를 기준으로 뭔가 이쪽 부분 가지고 놀고 있는 거니까 0.09를 매칭시키려면은 0.41이 필요하고 얘는 0.35가 필요하겠죠? 아마 밑에 값이 다 있을 겁니다. 자, 0.35 영역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1.04니까 요만큼이 1.04. 그 다음에 0.41 영역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1.34니까 요만큼이 1.34. 되세요? 요거 이제 연립하시면 이제 시그마랑 M 값 다 구할 수 있겠지. 자,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빼면 아래에서 위로 뺄게. 0.3 시그마가 사라지고 3. 그럼 시그마가 10이네요. 그럼 시그마가 10이면 80-M이 13.4니까 M 값은 계산하시면 되겠죠. 돼요? 66.6인가? 5번이야. 어려운 거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가 길지. 문제가 길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 1309. 그래도 장하준이 참 많이 낮았다. 얘 공부하는 자세가 나와. 그래도 이제 응?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선글라스 그립니? 눈이 아프긴 아파. 좀 밝아. 빛이 번지긴 해. 근데 선글라스 끼면 좀 관종 같아가지고 못 쓰겠네. 이거 잘 넣어야 돼. 보자. 국제 배드민턴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셔틀콕의 무게는 4.74g 이상 5.5g 이하래요. ABC에서 생산한 셔틀콕의 무게는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뭐 이렇대. 계산 그지 같겠네. 자, 봅시다. ABC에서 생산하는 셔틀콕을 임의로 하나씩 뽑을 때 무게가 5.5g 이상일 확률을 PA-PB-PC라고 하는데 이 PA-PB-PC가 이런 대소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m의 최대값과 시그마의 최소값을 합구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PA는 그냥 변수는 제가 다 x라고 쓸게요. 아니다. 얘는 x, 얘 무게는 뭐 y, 그다음에 얘 무게는 뭐 g라고 써볼게. 어쨌든 다 5.5g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고. 근데 이제 x를 표준화 시킬 때는 a의 정보를 이용해야겠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 y를 표준화 시킬 때는 y의 정보를 이용해야겠지. 괜찮죠? 여기서 5.2 빼고 0.6으로 나누는 거. 자, 그 다음에 z를 표준화 시킬 때는 이제 또 g의 정보를 이용해야겠지. g지거리니까 헷갈리죠? w라고 쓸게요. m 빼고 1로 나누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2분의 1 이상이니까 계산이 되겠지? 근데 어쨌든 지금 표준 정규 분포가 있고 여기 2.1인 곳, 2분의 1인 곳이 있는 건데 얘 영역이 지금 여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영역이 더 커지려면은 시그마 분의 0.6이 2분의 1의 왼쪽에 있어야겠어요? 2분의 1의 오른쪽에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2분의 1의 왼쪽에 있어야겠죠. 누가? 얘가. 여기에. 그래야 면적이 좀 커지는 거지. 즉 시그마 분의 0.6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다음, 얘는 영역이 더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5.5-m은 2분의 1의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그래야 빨간색 영역이 하얀색보다 작아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5.5-m은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요렇게 5.5 빼기 0.5니까 문제에서 m의 최대값 5, 그 다음 시그마의 최소값 1.2 이렇게 물어본 거지. 되죠? 좋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문제들 다 문제가 좋네요. 문제를 딱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지민이 언제 왔니? 어서 와. 주말에 잘 잤어? 오, 얼굴이 아주 좋은데? 푹 잔 얼굴인데? 자, 그 다음에 1317번 봅시다. 이 질문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모의고사 빠지지 말고 다들 보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보고 가신 분들은 자기 약점 잘 체크해서 이번에는 점수 잘 받으시고. 아니, 매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 12시에 수업 끝나고 보고 가시는 거야. 토요일 날 와요. 못 오시는 분들은 그냥 받아가서 풀어야지. 어쩔 수 없어. 받아가서 풀면 돼. 자기가 시간 재고 풀고 내가 풀이는 올려줄 거야. 금요일 날 받아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받아. 시험 치기 전에 주기가 좀 그렇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받아.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400명의 1000m 달리기 기록이래. 얘가 평균 230, 그 다음 표준 편차가 30인 거죠. 자, 몇 초 이하이면 상위 12 이내에 드냐라고 했으니까 일단 400분의 10이 비율이야, 비율. 400분의 10이면 이게 몇 초니? 0.02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봐봐요. 기록은 짧을수록 좋은 거야? 길수록 좋은 거야?
짧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x라고 보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상위 0.025는 그러니까 2.5%는 여기에 있어야겠죠. 여기에. 시간이 짧아야겠지. 그지? 이렇게 푸시는 거야. 그럼 이제 표준화 시켜버리면 이게 0.475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96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내시는 겁니다. x를 오른쪽에 넣어서 아마 틀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되세요? 오케이. 이거 계산하면 되지. 이 68.8 아니 계산한 게 맞나? 이 점이 여기가 아니잖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네. 어렵다. 223.12? 3번인가 보다. 그치? 어? 아, 여기가 잘못됐나? 아, 그래. 68.8 빼야 되네. 그러면은 230에서 68 빼면은 230에서 70 빼면 160이지. 58.8이에요. 58.8이야? 아, 58.8이네. 그럼 170이니까 171점에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됐죠? 원래 뺄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받아내림을 하는 거죠. 12 빼기 5. 그치? 넘겨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자, 여기는 자 1338번.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공부해와야 되는 내용 되게 많죠. 그거 다 공부 잘 해오셔야 돼. 그 어삼시사 부분.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4점,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잃는 게임을 할 건데 동전 한 개를 100번 던져가지고 최종 점수가 190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점수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점수 X를 우리가 잘 표현을 해야 되고, 지금 보면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면 점수를 얻고 잃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바이노미얼로 표현하실 때는 앞면 개수나 뒷면 개수에 대해서 이 바이노미얼을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동전 몇 번 던진다 그랬어? 100번. 그러면 독립시행이 총 100번 일어나는 거고, 앞면이 나오는 개수에다가 y라고 놨으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을 여기다 적어줘야겠지. 그럼 얘는 노말 뭘 따르는 거야? 50,25, 즉 5제곱을 따르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총 100번의 시행 중에서 앞면이 y번 나오면 뒷면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앞면이 y번 나오면 나는 점수를 이만큼 얻는 거고, 뒷면이 이만큼 나오면 나는 점수를 이만큼 잃는 거야. 그래서 점수 x를 앞면 개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중요한 유형이라 그랬죠. 그죠? 6y-200 되세요? 그래서 x는 얘도 노말을 따르겠지. 평균은 어떨까? 6y-200이니까 여기다가 6배 하고 200 빼면 되죠. 여기다 6배 해보세요. 300 빼기 200 해보세요. 평균이 100. 그 다음에 6y 했다라는 거는 분산은 36배가 되는 거지? 그럼 5제곱에 36 곱하면 어때? 3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네. 그래서 y의 표준 편차는 30. 되시죠? 끝났습니다. 점수가 190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190 빼기 100 나누기 30. 그러면 차이야. 명상하고 있네. 이거 봐. 0.4987의 반대편. 0.13%밖에 안 돼요. 됐죠? 너무 쉽죠? 어렵지. 어려워. 자, 넘겨요. 지현. 지현이 여기 있어. 일로 와. 네 떨어져 있으면 슬프니까. 41번 보세요. 지현이 소심해서 앞으로 못 오고 있어. 내가 오라고 해서 오게 해줬어. 어때? 그치? 자, 보자. 민성아, 이해는 잘 되지? 그래서 네가 잘 되니까 다른 과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잘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 표는 ABC 세 곳의 전자제품 회사에서 생산된 TV와 에어컨의 선호도를 조사한 거래요. 쭉 있고요. 자, 400명의 고객 중 B 회사의 TV와 에어컨을 모두 선호하는 고객의 수가 34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단 TV와 에어컨을 선호하는 것은 각각 독립이다.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우리 이해를 좀 잘해 봅시다. 자, ABC 세 곳의 전자제품 회사에서 생산된 TV와 에어컨의 선호도를 조사한 거다. 400명의 고객 중에서 B 회사의 TV와 에어컨을 모두 선호하는 고객의 수가 34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아주 어렵네. 아니, 어렵다기보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네. 모두 선호하는 고객의 수. 그치. 고마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같아. 예를 들어서 지금 TV 선호도가 50%잖아요. 그러면은 400명한테 물어봤을 때, 야, 너 TV 마음에 들어 안 들어? 하고 물어봤을 때 얘가 마음에 들어요 하고 대답할 확률도 2분의 1,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대답할 확률도 2분의 1,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얘한테, 야, 너 B 회사 에어컨 좋아 안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20%의 확률로, 즉 5분의 1의 확률로 좋아요 라고 대답할 확률이 5분의 1, 안 좋아요 라고 대답할 확률이 5분의 4.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서로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TV도 좋아하고 에어컨도 좋아할 확률은 그냥 각각의 확률을 곱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TV도 좋아하고 에어컨도 좋아할 확률은 TV 좋아할 확률에다가 에어컨 좋아할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거야. 오, 너 국어 잘하니? 화준아? 그러니까 느껴져요. 됐어요? 그럼 야, 너 둘 다 좋아해? 안 좋아해? 하고 물어보면 10분의 1의 확률로 좋아요 뭐 이렇게 대답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둘 다 좋아하는 사람 수를 x라고 놓으면 얘가 바이노미얼 400,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노말
40,36이 되는 거지. 됐죠? 40에다가 10분의 9 곱하면 되니까. 맞냐? 그럼 x가 34 이상일 확률은 g 마이너스 1 이상. 1까지 0.3413이잖아? 그럼 여기 0.5니까 답은 0.8413 되시죠? 요거 여러분 별표 쳐놓고 집에서 공부해 보세요. 0.8413 4번. 자, 그 다음에 1352번으로 오십니다.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이거 제 폰인데. 1352번이요? 이거 그 저번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 했어? 그래도 중요한 문제면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네. 그럼 제가 중요한 문장만 좀 적고 갈게요. 취소 고객 수를 X라고 하면 지금 400개 객실 예약 받았을 때 336개의 객실밖에 없는 거니까 (64명) 이상 예약을 취소해야 되거든. 그래서 객실이 부족한다라는 거는 취소 객실 수가 적은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얘는 바이노미얼 400,5분의 1을 따르는 거라서 얘가 노멀 80,64를 따르는 뭐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 됐죠? 1357번 봅시다. 마이너스 2구나. 요거 반대편이네. 결국 얘들아 이렇게 문장을 잘 써야 되는 것 같지? 다 문장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것도 잘 써보자. 자, 어느 도시의 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이거 기억나네. 자, 통학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25분, 표준 편차가 5분이래. 자, 그럼 일단 통학 시간을 X로 잡으셔야 되고요. 얘는 평균이 25,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자, 이 2,500명의 학생 중 임의로 택한 한 학생의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일 확률이 P1이다. 또 이 2,500명의 학생 중에서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인 학생이 N명 이상일 확률은 P2이다 라고 했네. 그러면 두 번째 P2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2,500명을 뽑아놓고 얘네 각각을 조사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바이노미얼 2,500콤마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확률은 저기서 구해오면 돼. 너 35분 이상일 확률 여기서 계산해 오는 거. 기억나시죠? 니네가 어려워할 만하다. 그럼 봐봐요. 35에서 25 빼고 5로 나눌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 그럼 2 이상이면 여기 반대편이니까 0.0이지. 그럼 얘가 35분 이상 걸릴 확률이 차이 명상하니 여기가 0.02예요. 됐죠? 자, 얘가 노말 50,49. 됐죠? 그러면은 35분 이상 걸리는 학생 수를
y라고 하면 얘가 얘를 따르는 거고, y가 n명 이상의 확률을 구해주면 얘도 0.0이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이 n을 표준화를 잘 했을 때 얘도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64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표본 관련 문제 빼놓고 다 풀었어요. 이제 넘어오시면 통계적 추정 단원이 나와. 자, 또 이론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288쪽 펴시고. 이론 노트를 또 한 번 꺼내셔야 되거든요. 나 처음 수업 했을 때처럼 아주 자세히 갈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아니 그냥 하품을 우렁차게 하길래. 자, 그냥 단원 이름은 통계라고 쓸 거고요.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적으라는 것만 적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하던 거랑 똑같아. 그래서 제가 모집단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뭔가 0, 1, 2가 들어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이 뽑힐 확률도 1이 뽑힐 확률도 2가 뽑힐 확률도 모두 3분의 1로 같습니다. 여기서 무평균 m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계산하시면 되죠. 띡띡띡. 그죠? 그 다음에 모분산 계산도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죠. 0, 1, 4.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모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쓰세요. 요 표만 써요. 요 표만. 띡띡띡. 오늘 문자 9개 배울 건데 그 9개를 정확히 구분하고 시작하셔야 이 단원이 안 헷갈립니다. 한 번 더 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도 했어. 제가 용어 9개 정리하고 나서 딱 쉬는 시간 드리고 이제 문제 풀고 통계 추정까지 하고 오늘 수업 끝. 딱. 여러분 이제
이거 끝나면 수능 특강 들어갈 건데 수원수투 확통 다 연속으로 풀 건데요. 이미 사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수능 특강 각자 사오는 걸로 할게요. 수능 특강은 제가 레벨 2, 레벨 3는 전문항 다 유튜브에 올려놓을 겁니다. 아시겠죠?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작년에 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유튜브 보면 2026학년도 건 있거든. 작년 게 2026학년도 거야. 올해 건 다 올려드릴게요. 언제까지 사냐고? 금요일까지 사면 돼. 금요일 올 때 갖고 오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요. 사실 오늘 끝낼 수도 있는데 조금 유형이 많아서 내가 반으로 자를 거야. 끝났어. 이제. 내가 3번 돌린다고 했잖아. 근데 진짜 천천히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면 제가 숙제 진짜 조금씩 냈습니다. 그쵸? 왜냐면 설도 있고 지금 앞에 자꾸 쳐져 계신 분들이 있어 조금씩 냈어요. 썼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표본 평균이라는 게 있었고 기호로 X바라고 쓰는 거. 그 다음 표본 분산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표본은 뭔지 아시잖아. 이제 모집단이 있으면 이 모집단에서 뭐 크기 몇 자리 표본들을 막 이렇게 뽑는 거야. 이 표본은 모집단의 새끼 같은 느낌이라 시그마의 새끼다 해가지고 S라고 쓰고요. 얘는 S 제곱이라고 써요. 여기서 근데 표본 평균 계산하는 건 뭐 일도 아니야.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으면 n개의 별량을 더해서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시면 돼. 근데 S제곱 계산하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얘는 뭐냐면 봐봐. x1-m 요게 편차 요걸 제곱해요. x2-m 요거를 제곱해요. 그럼 편차 제곱들을 쭉 더하는 과정인데 n개의 표본에 대해서 이짓거리를 다 하고 그럼 이게 지금 편차 제곱이 총 몇 개인 거야? n개인 거야. 그러면 n으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얘는 n-1로 나눴었다고. 아시겠죠? s는 이제 루트 s제곱이고 이 n-1로 나누는 과정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제가 이 밑에 건 좀 지울게요. 자, 제가 위에서 잡은 모집단으로 윤수야 자면 안 돼.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은 자면 안 돼요. 자, 위에서 잡아놓은 모집단으로 크기가 2인 표본들을 한번 뽑아볼게. 이렇게 0, 1, 2가 들어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 말도 없으면 복원 추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공을 뽑고 뽑았을 때 0, 0이 나올 수가 있고 또 0, 1이 나올 수가 있고 0, 2가 나올 수가 있고 1, 0이 나올 수가 있고 1, 1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가 나올 수가 있고 2, 0이 나올 수가 있고 2, 1이 나올 수가 있고 2, 2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표본 총 몇 개예요? 9개죠. 그죠? 중복순열이야. 2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개 나열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크기 3짜리 표본을 뽑으면 표본의 개수가 총 몇 개일까? 27개가 되는 거죠. 이 표본을 한 개씩만 늘리더라도 표본 개수는 존나 늘어나요. 아시겠죠? 자, 갑시다. 그럼 여기서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게 x1이고 요게 x2야. 요거 크기 2짜리 뽑았으니까 이게 2개밖에 없는 거야. 자, 요렇게 해요.
제가 3개만 더 쓰고 밑에 거 남산하겠습니다. 자, 얘의 x바는 자, 얘의 x바는 그렇죠? 밑에 있는 x바들은 제가 암산할게요. 야, 윤서야 자면 안 된다니까? 오늘은 안 돼요. 근데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지? 이게 안 될 텐데. 너무 쉬워서 줄 수는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이제 살짝 떨어뜨릴게. 이게 다 x바라고 쓰면 좀 그래서 이거 x바 1, x바 2, x바 3, 4, 5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표본 평균 뭐 이렇게 쓸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분산 한번 구해봅시다. 이것도 제가 앞에 3개만 디테일하게 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남산할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 x1에서 자기 평균 뺀 다음에 자기 평균 이거 x바라고 써야겠다. 편차 제곱하고 싹 다 더해가지고 n-1로 나누는 거야. 자, 여기 0 보여? 보이죠? 여기 0 보이시죠? 자기 점수에서 평균 빼가지고 제곱하는 거야. 그리고 2개니까 원래 뭘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되죠? 근데 1로 나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봐봐. 0 빼기 0.5의 제곱. 1 빼기 0.5의 제곱. 해서 원래 2로 나눠야 되는데 1로 나누는 거야. 1로. 됐죠? 그 다음에 0 빼기 1의 제곱, 2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겠죠? 표본 안에서만인 거예요? 표본 안에서만.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정확히 구분해야 돼. 날고기는 1등급 애들도 S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틀려오거든. 미치겠어요 아주. 얘들아 이제 여기서부터 암산할게. 됐나요? 자, 여기까지 쓰세요. 응? 이것도 됐어요. 다 써요. 다 쓰세요. 실제로 S나 S 제곱을 구해볼 기회가 없어. 왜냐면 문제가 되게 없어요. 제가 좀 감동받을 것 같은데요. n-1로 나누는 이유.
이게 이제 교육 과정에선 이렇게 배워. 표본 분산과 모 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n-1로 나눕니다 라고 배워요. 안 써도 돼.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구라입니다. 이게 구라예요. 지금 보시면 모분산이 몇이었죠? 네, 지웠는데 여러분들은 써놓으셨으니까 3분의 2였습니다. 3분의 2. 그쵸? 그럼 얘 보세요. 얘는 지금 내가 2를 1로 나눠서 2 나왔지. 근데 내가 만약에 2를 2로 나누면 몇이야? 1. 그럼 1이 3분의 2랑 가깝니? 2가 3분의 2랑 가깝니? 얘가 더 가깝죠? 그치? 그러니까 표본 분산과 모 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n-1로 나누는데 저건 구라입니다. 구라. 이제 고딩 땐 그냥 그렇게 배우는데 진짜 이유를 알려줄게. 얘네들을 다 더하면 9개 중에서 2가 2개고 2분의 1이 하나, 둘, 셋, 4개고 그 다음에 0이 뭐 3개고 해서 9개 다 더하면 이거야. 그럼 이걸 9로 나눠볼까 우리? 9분의 6 하면 몇이죠? 그러니까 S제곱들의 평균을 구했을 때 이게 모분산이랑 같아져. 신기하게. 이것이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n-1로 나눠야지만 S제곱들 평균 냈을 때 모분산이랑 같아져요. 그죠? 그래서 n-1로 나누는 거야. 실제로는 이 이유가 아니에요. 얘랑 표본 정보들 평균이랑 모분산이랑 같아지기 위해서 n-1로 나누는 거야. 이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또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됐어요? 이거 지울 거야. 근데 결국 우리가 메인으로 배우는 것은 표본 평균의 분포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배우진 않아요. 계산은 할 줄 알아야지. 이 X바들의 분포에 대해서 배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X바들을 열심히 계산해놨잖아. 9개를. 얘네의 평균도 한번 구해보고 X바들 9개를 열심히 계산해놨잖아요. 이거의 분산도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시그마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알겠죠? 자, 제가 X바들 분포를 표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좀 더 다양해졌어요. 아까 0, 1, 2밖에 없었는데, 그지? 0, 0.5, 1, 1.5, 2. 자, 총 몇 개냐면 9개죠. 9개 중에서 0 몇 개예요? 0.5 몇 개예요? 1 몇 개예요? 1.5 몇 개예요? 2 몇 개예요? 아주 아름답게 개수가 나와요. 가운데가 이렇게 우뚝 솟은 모양. 항상 이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은 표본 크기 2짜리 9개만 뽑은 거잖아. 맞아요? 내가 표본 크기 3짜리 뽑으면 표본 몇 개 나온다 그랬지? 27개. 그럼 좀 더 산 모양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표본 크기 4짜리 뽑으면 81개고 좀 더 산 모양이 나오겠죠. 그쵸? 기억하고 계시고 표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다? 가운데가 솟고 이쪽이 낮아진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고. 자, 지금부터 뭐 해볼 거냐면 X바의 평균들 구해볼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 다 더해서 9로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 더해서
0 하나, 1 3개, 0.5 2개, 그 다음에 1.5 3개, 2개? 1.5 2개. 그 다음에 2가 또 하나지. 아시겠어요? 뭐랑 같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계산했던 모평균이랑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공식을 증명했었어, 하나씩. 알겠지? 크기가 몇인 표본을 뽑든 간에 표본 평균들 평균 내면 모평균이랑 같아.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지금 요거 1이었으니까 0에서 1 빼고 제곱, 0.5에서 1 빼고 제곱. 이게 몇 개냐면 2개. 그 다음에 1에서 1 빼고 제곱. 근데 이게 몇 개냐면 3개. 그 다음에 어디 갔어? 1.5에서 1 빼고 제곱. 근데 이게 2개. 그 다음에 2에서 1 빼고 제곱. 요게 1개. 됐어요? 총 몇 개 더한 거죠? 9개 더한 거죠. 몇으로 나눠야 될까? 이러면 안 된다고. 9야. 8로 나누는 건 얘가 아니야. 얘는 아니야. 알겠지? x바의 분산 구할 땐 8로 나누는 거 아니야. 그냥 표본 내에서 분산 구할 때나 n-1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헷갈려하는 게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계산하던 방법이랑 같기 때문에 얘는 재평평제가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열심히 계산하면 3분의 1 나와. 근데 우리 아까 모분산 몇이었어? 3분의 2였지. 자, 정확히 절반 돼요. 왜냐면 크기가 2였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돼. 그럼 내 말 들어봐.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지겠지. 너네 정규분포 곡선에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가운데가 솟는 거야, 가운데가 죽는 거야?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가운데가 솟죠? 그치?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가운데가 솟아. 이게 뭔가 산포도가 작아진단 말이야. 값들이 점점 더 자세해지고 평균에 애들이 몰려요. 이게 표본 평균들의 특징이에요.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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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커지면 애들이 자세해지고 평균에 몰려. 시그마가 낮아져요.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정확히. 뭐 이걸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 모집단이 모집단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원래 산 모양인 모집단이었다. 그럼 표본 뽑아도 산 모양이 돼. 그럼 여기다 얘 평균하고 얘 분산 적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x바의 평균은 저거고 저거 똑같고,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저거란 말이야. n분의 시그마 제곱.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죠. 표준 편차가 보이게. 맞지? 자, 요게 첫 번째고. 자, 얘가 중요해. 모집단 x가 정규분포가 아니야.
정규분포가 아니야. 정규분포가 아닐 때도 표본 평균 X바는 정규분포가 돼요. 봐봐. 아까 내가 모집단 0, 1, 2로 만들어 놓고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치? 크기 2짜리 표본 뽑아가지고 X바 조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그리면 맞아요? 정규분포는 아닌데 좀 더 정규분포랑 어때? 닮아있지. 내가 크기 3짜리 뽑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크기 4짜리 뽑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크기 5짜리 뽑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크기 6짜리 뽑으면 어떻게 될까? 점점 정규분포랑 닮아요. 아시겠어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이게 다예요. 어차피 표본 평균 가지고 나중에 모평균 추정하는 건 공식으로 하시는 거니까 요게 다라고.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되겠어요? 되겠죠? 그럼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거의 기준은 뭐예요? 그렇지. 또 30 이상이야. 알겠어? 모집단 종류가 3개밖에 없어도 표본 크기 30짜리면 표본 개수가 무려 3에 30 쓴 개야. 이 정도면 정규분포로 봐도 되지. 이렇게.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좀 쉬고 오셔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5분까지 쉽니다. 봅시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할 때 x바에 대하여 x바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오히려 이런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x바를 다 조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뽑을 때 이렇게 1, 3이랑 3일 다른 것도 같이 뽑아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9개가 있는 거야. 그럼 x바가 3보다 작은 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각각 확률이 다 같지가 않아. 1, 1 나올 확률. 내가 손 집어넣어서 1 꺼내고 1 꺼낼 확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1, 3 1 나오고 3 나올 확률 저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럼 얘도 8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1 꺼내고 5 꺼낼 확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도 16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3, 3 꺼낼 확률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야. 되세요? 그 다음 이 확률들 다 더하는 겁니다. 자, 16분의 1이 3개, 그 다음 8분의 1이 2개, 그럼 8분의 2니까 16분의 4, 그 다음 요거 16분의 4 더해주시면 16분의 11 이렇게 표본 9개 다 조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없다고? 아니야. 야, 그래서 아까 연습시킨 거야. 그래서 아까 거기다 쓴 거야. 알겠죠? 자, 다음 1392. 자, 다음은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랑 표본 평균의 평균에 대하여 표본 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갑시다.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한 번만 추출할 때 그 표본 평균과 모평균이 항상 같다. 얘들아, 얘가 모평균이랑 항상 같은 거니? 아니죠. 얘는 겁나 많아요. 아시겠죠? 자, 이건 안 돼. 돼요? 화이팅. 크기가 n인 표본을 모두 추출할 때 다 추출해, 다. 그래서 표본 평균들 다 더해가지고 이걸 평균으로 딱 나눠. 그게 모평균이랑 같은 거야. 이거. 아, 걱정돼. 준성아? 표본의 크기를 4배 크게 하면 4배 크게 하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2분의 1배가 된다. 우리 표본 평균의 분산을 이렇게 구하죠. 맞죠? 맞죠? 그러면 크기가 n이었을 땐 이랬을 텐데, 그쵸? 그럼 시그마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2루트 n분의 시그마 몇 배 되는 거예요? 2분의 1배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됐죠? 됐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96번. 이게 되고 있는 거겠지? 너는 왜 근데 단발이야, 갑자기? 불편해서. 헤어졌니? 헤어졌니? 그건 아니고. 자, 모평균이 20. 그 다음 모표준 편차가 8.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 그럼 x반은 어차피 20이랑 같고, 얘는 n분의 64. 끝. 그럼 요게 산 거니까 n은 16이에요. 뭐 어려운 거 없고. 공식으로 하는 거야. 오히려 뒤가 훨씬 쉬워. 자, 1406. 자, 모집단 이렇게 나와 있고 크기 2짜리 표본 뽑는 거예요. 그죠? 얘도 표본 몇 개 나올까? 모집단 원소 3개니까 9개 나오는 거야. 9개. 3 곱하기 3 해가지고 2, 2, 2, 4, 2, 6 해가지고 4, 2, 4, 4, 4, 6, 6, 2, 6, 4, 6, 6 해가지고 9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구한 표본 평균 x바가 있어. x바가 9개가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것도? x바에 a분의 1 곱해놨으니까 그냥 뭐 2x바에다가 a분의 1배 하면 되는 거지. 자, a 구하는 건 1도 아니에요. 요 6분의 1이고 요 6분의 3이니까 더해서 6분의 4니까 요거 6분의 2야. 그래서 요거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x바는 우리가 x바를 조사할 필요가 없지. 그냥 2x 구하면 되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되고 있죠? 3분의 13. 3분의 13 맞고요. a가 3분의 1이니까 요거 3이죠. 미안.
요거 3이죠. 됐죠? A가 3분의 1이니까 A분의 1은 3이죠. 3. 자, 그 다음에 1418번. 여러분 이런 걸 딱 읽으시고 모집단 정보가 작성이 돼야 되는 거야.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개의 공을 이미 추출하는 거야. 공 3개를 툭툭툭 꺼내요. 뭐야? n이 3인 x바를 만들겠다 이거지. 그쵸? 표본 총 몇 개 나올까? (125) 아니야? 그치. 그죠? x바 그 표본들 125개 나오겠죠. 125개. 중복순율로. 그래서 2x바 구하고 이제 또. 그 다음에 vx바만 구하면 되네. 가자. 이렇게 틱틱틱틱틱틱 곱해주면 5분의 1, 2, 3, 4, 5. 여기 이거. 되고 있죠? 그 다음 모집단 분산 일단 구해요. 우리 이제 어삼시사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어삼시사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아씨 어지러워. 1제곱 곱하기 1, 2제곱 곱하기 1, 아가 3제곱 곱하기 1, 4제곱 곱하기 1, 5제곱 곱하기 1, 그죠? 되죠?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게 제평이야, 제평. 제곱의 평균한 거.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됐죠? 몇? 2. 답은 얘를 크기로 나눠야지. 오케이. 이걸로. 자, 그 다음에 3x 플러스 2의 평균. 여기다 세배하고 2 더하면 되고. 3x 플러스 2의 분산. 세배하면 분산은 몇 배가 돼? 9배. 여기다 9 곱해주시면 되죠. 17. 이제 앞에 있는 거랑 다 합쳐지는 순간인 거지, 그지? 되고 있겠지? 자, 그 다음에 1423번. 자, 모평균이 40, 모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모집단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고 크게 몇 자리 뽑는다 그랬냐면은 100자리 뽑는다 그랬어요. 그죠? 이 X바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은 거고 X바의 분산 적으셔야 되는데 분산은 요 25를 10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먼저 나눠 놓고요. 이게 분산이니까 적을 땐 이런 식으로. 됐죠? 오케이, 끝. 갑시다. 표본 평균 X바가 39.1 이상 41.2 이하일 확률.
뭐 해야 돼? 표준화. 갈게요. 39.1에서 40 빼면 마이너스 0.9지. 2분의 1로 나눠요. 41.2에서 40 빼면 1.2죠. 2분의 1로 나눠요. 됐어요? 0부터 1.8까지 면적이랑 0부터 2.4까지 면적이랑 더해주시면 돼. 여기 있죠. 9로 끝나는 거 얘밖에 없다.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438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A 제품의 무게는 정규분포 m,2제곱을 따르고 B 제품의 무게는 정규분포 3m,4제곱을 따른대. A 공장에서 이 공장에서 생산된 A 제품과 B 제품 중에서 임의로 4개씩을 택할 때 여기서도 크기 4짜리, 여기서도 크기 4짜리를 뽑는 거야. A 제품 4개의 평균 무게가 K 이상일 확률이랑, 자, 얘를 X라고 쓰고 얘를 X바라고 씁시다. 여기 4를 4로 나눈 거예요. 자, 얘를 Y라고 쓰고 얘를 Y바라고 씁시다. 16을 4로 나눈 거예요. 그럼 4죠. 갑시다. 얘가 4개짜리 뽑아놓고 평균 낸 거잖아, 이미. 이만큼이 그냥 바로 X바야. 얘가 K 이상일 확률하고 K 이하일 확률이 같대. 됐죠? 자, 표준화를 할게요. 자, 요 X는 표준 어떻게 하는 거야? K-M 나누기 1. 자, 요 Y쪽 K는 표준 어떻게 하는 거야? K-3M 빼기 2. 얘네 둘이 같을 수가 있어? 이 두 지점이 서로 어때야 돼요? 몇 이상이랑 몇 이하랑 같으려면 두 지점이 서로 어때야 돼? 그렇지.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지. 가운데 몇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맞죠? 그럼 결국 이 두 값의 중점이 0인 거니까 둘이 더하면 0. 그렇지. 자, 2배 합시다. 자, 그럼 3K는 5M이네. 돼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 K분의 M. 그럼 K로 나누고 5로 나누면 5분의 3은 K분의 M이죠. 자, 이렇게 간결하게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되세요? 나 오늘 숙제 여기까지만 낼게요. 화이팅 하세요. 아시겠죠? 뒤에서 안 낼게. 좀 더 하면 꼬일 것 같아. 그래도 수능 특강 갖고 오는 거야. 자, 43. 오바해서 많이 나갈 필요가 없어. 니네가 뇌만 안 꼬이면 돼요. 니들 표정 진짜 미스테리하다. 이게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 가끔 이제 입술을 옴짝달짝 해가지고 옴짝달싹
짝달싹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해했다는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은 참 고마운데 어쨌든 보자. 자, 확률 변수 x가 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여기서 크게 16짜리 표본을 뽑아요. 내가 이걸 계속 적어주는 이유가 있겠지, 얘들아. 자, 이거 16으로 나누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적을 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x가 6 이하일 확률이랑 9 이하일 이상일 확률이 같아. 근데 봐봐, 표준화를 때릴 때 이제 잘해야 돼. 얘는 x니까 x의 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얘는 x바니까 x바의 정보를 해야 돼. 9-m인데, 얘들아 여기 좀 봐봐. 앞으로 니들 맨날 이 짓을 할 거니까, 계속 분수로 나눌 거니까,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알겠어요? 시그마 분의 4로 바꿔서 곱해요. 그럼 봐봐. 또 표준화해놨는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잖아. 몇 이하랑 몇 이상이 같아야 돼. 두 지점은 서로 부호가 반대 또는 더했을 때 0. 이해하고 있겠지? m 몇? 5분의 42 되겠지? 내가 약간 널 의지하나 봐. 보다가 시원찮으면 널 보게 되네. 너가 우리 반 중2 값이라서 그래. 요쪽은 내가 안 봐도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안 보고. 그 다음에 뭐야, 53번. 2개만 더 풀고 끝내줄게요. 2개만 더. 자, 봅시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통조림의 무게는 평균이 300,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자, 이 공장에서 생산한 통조림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100개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 x바가 A 이상일 확률이 0.8413. 얘들아, 이제 0.8413을 보자마자 이 3413이랑 연관 지어가지고 이 친구 표준화 때렸을 때 마이너스 1이겠다. 이제 이 정도까지 오셔야 돼. 이렇게 문제를 끝내야 돼요. A는 260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점점 느는 거겠지, 그지? 미안. 100. 이거 안 써놨네. 이거 100으로 나눠야 되지, 그지? 여기 10이야, 10. 4. 그러면 이거 296. 뭐 어쨌든. 자, 라스트. 1478로 와요. 아니, 미안. 1460번으로 오세요. 아니야. 65번으로 와요. 아니야. 정규분포 안 따르는 거 어디 있어?
아, 그러게 다 따르네. 78로 합시다. 1478로 와요. 마지막 문제예요. 자, 어느 제과점에서 만든 단팥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단팥빵을 16개씩 이미 추출해가지고 한 상자에 넣어 판매하는데 단팥빵 한 상자의 무게가 3.12kg 이상 3.36kg 이하. 얘들아 여기 밑줄 그시고요. 1478번 별표 치세요. 얘들아 잘 봐. 내가 모집단에서 단팥빵 16개를 뽑아요. 알겠어? 그럼 요게 한 상자지. 내가 이 한 상자의 평균을 지금 굳이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단팥빵 한 상자의 무게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16개짜리 표본을 뽑아놓고 이걸 더하기만 하면 되지 이걸 16으로 굳이 나눌 필요는 없잖아. 그렇잖아. 근데 얘를 이용해서 하는 거야. 얘를 이용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X바의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이미 배워놨기 때문에 단팥빵 한 상자의 무게를 좀 억지로 16X바라고 쓰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공학도로서 좀 쪽팔리네. 단위에 낚였어요. 공학도로서 좀 쪽팔리네요. 단위에 제가 낚였어요. 자, 제가 여기까지만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해오시는 겁니다. (152에 16이 몇 번 들어가냐? 쓰고 계시죠? 여기서 빼고 이걸 나누고 빼고 나누고 여기까지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둘이 더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 많이 하시고 모평균 추정만 다음 시간에 저랑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계획 짤 거니까 책 3권 잘 사오시고 끝! 수고했습니다.